자, 좀 쉬셨죠? 너무 빨리 달려온 건가요? 뭐 교재에 관한 간단한 코멘트지 이건 뭐 실질적인 어떤 강의 정도의 어떤 농후한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뭐 여러분이 시간을 갖고 이 강의를 봐주시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자, 교재 활용하면서 제 강의가 정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기본 강의나 이런 것들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한테 강의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느 분한테 들었든 우리는 한국 행정법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또 이 교재는 가장 평범한 순서대로, 자, 평범한 목차대로 나눴으니까 뭐 어느 분한테 학습을 했더라도 아마 잘 적응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면서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강의지, 자, 많은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교재를 전반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일단은 행정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행정법의 총론, 자, 그 중에서도 먼저 총칙, 그러고 나서 자, 법률 관계. 총칙 안에서도 자, 첫 번째 요 안에서도 법치행정과 그다음에 법률 관계 개념을 배우고 그다음에 법률 관계를 자, 이렇게 내용적으로 다 살펴보고 나서 이제 작용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총칙에는 요 정도 보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행정 작용 이렇게 갖고 여기에 일반적인 사건을 넣기도 하고 사건을 여기다 넣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정작용인데 어찌됐든 작용이라고 하면 뭔가 의지적 표시가 필요한데 하나 더, 그래서 국가의 행정작용이나 사인의 행정작용에 해당되는 용태와 더불어 사건, 저번 시간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건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면서 소멸시효 같은 거, 정말 소멸시효는 중요합니다. 자, 소멸시효 잠깐만 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소멸시효, 물론 취득시효는 그래도 다행인 게 이거 취득시효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법이 행정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 개별법만 있는데, 특히 취득시효는 일반재산, 한마디로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잡종재산, 여기에만 관계돼서 논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영역으로 번지질 않아요. 딱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특히 그래서 일반 재산에는 적용을 하니까 이게 해당 재산이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 재산이라는 걸 당사자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셔야 돼요. 이거에 반해서 행정재산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적용 안 되는데 또 행정재산으로만 안 나오고 뭐 귀속재산, 보유재산, 보존재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만 좀 잘 적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얘는 모든 영역에 대부분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문제되는 건 모든 영역 중에서도 여러 번 시험에 나오는 건 다양한 소멸시효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돈에 관한 요거예요. 금전 그것도 금전에 관한 문제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적에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소멸시효는 여러분 대부분 다 모든 영역에 소멸시효가 있는데 특히 금전에 관해서만 문제된다는 거죠. 그게 금전이 공법관계에서 형성됐든 사법관계에서 형성됐든 그런 건 묻진 않아요. 그냥 공법관계든 사법관계든 그런 건 묻진 않아요. 또 국가가 또는 국민이든 이런 것도 묻지 않아요. 불문으로 하고 이거 불문으로 하고 금전에 관한 소멸시효만 여러분 시험에 문제가 나옵니다. 자, 거기다가 금전에 관해서는 자, 요거 국가재정법이라는 자, 일반법이 있고요. 금전에 관해서만. 그래서 개별법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얘보다 짧은 기간이나 동일한 기간을 둘 때. 그래서 그 밖 개별법이 없는 한 이걸 쓰고 5년 소멸시효. 자, 그러면 개별법이 있으면요 5년 또는 그보다 동일하거나 저보다 짧을 때 씁니다. 그래서 짧은 경우 또는 동일한 경우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과태료 금전 문제죠. 자, 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로 두었는데 요행이 5년이에요. 소멸시효가. 자, 그런 것들. 또 행정기본법에도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렇게 갖고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금전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금전에 관한 문제에 한해서만 국가재정법이라는 일반법을 쓰지 행정기본법은 아니고요. 다른 거 있잖아. 취소권, 철회권 이거 5년이다. 그건 행정기본법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와서 소멸시효는 여기만. 물론 행정기본법에 있는 건 금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만 유의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또 대상, 이거는 금전에 관한 문제인데 또 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소멸시효인데 뭐가 금전에 관한 권리가 금전에 관한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지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권리 행사. 이 권리 행사가 소멸시효 대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권리를 행사했을 때 이 권리가 뭐가 걸린다? 이 권리가 중단이 걸리거나 소멸시효가 중단이 걸리거나 정지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권리가 중단되거나 자 소멸시효의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권리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거지. 요 행사 국가 작용에 이건 아니에요. 권리하고 행사는 다른 말인데 자꾸 권리는 소멸시효 중단 정지도 소멸시효에 관련된 권리 문제다. 그러면 나중에 행사가 사라진다. 직권 취소되든 쟁송 취소되든 사라진다. 그럼 권리하고는 무관하다고요.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아니, 권리를 가진 자가, 금전의 권리를 가진 자가 청이라면, 국가기관이라면, 사인은 이 권리 행사에 대해서 쟁송을 할 수 있잖아. 쟁송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쟁송 권리는 사인이 갖는 권리니까, 자, 권리 행사에서 중단과 정지를 걸었는데, 자, 나머지 진행을 안 할 때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 소송은 사인의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국가기관의 권리를 행사한 건 아니죠. 이 행사냐 잘 보여요. 쟁송은 쟁송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는 사인이 하는 거고요. 자, 금전에 관한 문제로서 과세권을 가진 행정청이 과세를 하는 것은 국가장려의 권리의 행사니까 행사냐 권리냐 또 그 권리가 국가권이냐 사인권이냐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런 전제로 5년. 알겠지? 그보다 짧은 건 3년. 그래서 3년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3년. 이런 것들은 다 암기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소멸시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멸시효 또 중단 사유에 해당되는 거 납입고지 청구, 재판상 청구를 포함해서 압류, 그다음에 최고, 각종 독촉, 계고, 압류, 아까 영장 이런 것들은 중단 사유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개꼬리 정지 사유.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시효에 관한 문제, 나머지 주소나 또는 사무관리 개념만 잘. 부당이득은 좀 판례가 좀 있더라. 알겠죠? 부당이득 사법관계인데 부가가치세, 공법관계, 당사자 소송. 부당이득은 돈의 문제니까 5년 이런 식으로 3년짜리 따로 공부 좀 하셔야 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부당이득은 3년. 이거죠. 그래서 사건 문제. 그래서 54페이지부터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법관계 형성해서 사건을 논의하는데 특히 자 우리 57페이지에는 소멸시효 개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데 어려운 파트예요.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가 소멸되는 거지 권리 행사한 국가작용 행위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국가작용 행위는 취소, 무효 이런 거 대상이죠. 그다음에 권리는 취소 무효가 아니라 소멸시효의 대상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이 자꾸 헷갈리고 정리가 안 되면 정확하게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그런 전제 하에서 소멸시효 중단이다 정리다 암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권리를 행사했을 때 그 권리가 중단되느냐 그다음에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정지되느냐 그랬을 때 그 행사가 사라진다 해서 권리의 소멸시효 중단이나 권리의 소멸시효 정지라는 권리 문제는 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공법상 행위로서 이제 용태. 그래서 외부에 표시를 했을 때만 법률 관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국가 행정부의 요거죠. 국가 행정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사인의 공법상 행위 문제. 요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고 알릴 고자고 보낼 신자니까 내용을 알렸다. 근데 신고를 했는데 기존에 신고를 했다 해서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보 제공적 신고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못하게 됐다가 신고를 하니까 하게 됐어. 분만급여, 부양급여, 출생신고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신고는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된 뭐다? 금지가 해제되는 신고. 이것만을 문제하지 정보
제공, 신고는 원칙적으로 공부 대상이 아니죠. 금지 해제적 신고의 종류가 자, 수리, 의무, 있는 신고, 수리, 의무, 없는 신고. 자, 특히 여기에서 수리무 없는 신고에서 건축 신고, 그다음에 착공 신고, 축주 신고, 원격 평생 교육 시설 설치 신고의 반려는 처분이다.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뭐 자주 나오는 판례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하고. 수리무 있는 신고, 있는을 이렇게 읽으면 돼. 거부할 수 있는 신고, 거부할 수 없는 신고 이렇게 읽어도 돼요. 따라서 여기는 중대한 공익상 사유를 들어서 법률에 없는 요건을 들어서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예외적인 신고죠. 그래서 수리무 있는 신고는 이거는 행정기본법에, 또 수리무 없는 신고는 행정절차법에. 근거조문이 다 달라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고, 사인의 공법행위를 통칙적 규정을 마련한 바 없고, 또 거기다가 사인의 신고, 사인의. 자, 국가행정법인데 사인은 국가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인의 능력 규정에 관해서는 딱 하나, 민법에. 이것만 조심하면 되잖아.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 이거 107조 1항. 그대로 쓰지 않는다. 무효는 쓰지 않는다.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 이거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정리를 잘 하세요. 판례도 여기. 그래서 대부분 판례가 여기 많지 않아. 딱 몇 개 안 돼. 자, 우리나라에서 의사 무능력장애인은 공법세계, 사법세계 어디나 무효가 원칙이고, 만약에 개별법을 따로 말을 하지 않는 한 다 무효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관해서 자,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표시에 관한 자, 민법 규정을 단서는 쓰지 않는다, 그대로 쓰지 않는다, 무효는 쓰지 않는다. 뭐요? 자, 사인끼리 합의를 하는 게 사인 간의 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표시는 그 다음이고. 사인끼리 합의를 모를 때 표시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공법세계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의 이익과 관련된 공익 문제이기 때문에 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많은 사람의 이익을 훼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시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알았건 알 수 있었던 건 그런 건 따지지 않고 그냥 표시로서 효과만 줍니다. 따라서 알았을 때 표시를 무효로 하는 쓰지 않는다. 단서를 쓰지 않는다.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하고 그다음에 수리무 있는 신고 없는 신고 이렇게 하고. 신청은 솔직히 말해서 조문 문제잖아요. 신청은 명확하게 해야 되고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고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자,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게 바로 사인의 공법이에요. 특히 수리무 있는 신고, 수리무 없는 신고. 여러분, 수리무 있는 신고나 수리무 없는 신고나 본질은 신고예요. 라는 것을 머릿속에 갖고 교재를 정리하시라고요. 다만 수리무 있는 신고는 공익적 요건을 고려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나 또는 수리 거부까지 있어야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하지만 수리무 없는 신고는 공익적 요건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출생신고, 그다음에 혼인신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청의 수리나 수리 거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만 건축신고 반려, 축주신고 반려, 착공신고 반려, 그다음에 원격 평생 교육시설 설치신고 반려는 사후의 불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그래서 협의 소익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수리무 없는 신고에서도 반려가 처분이 되는 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60페이지부터 있는 사인의 공법행위 적용 법규라고 해서 행정기본법, 절차법 좀 정리를 해놨고, 뭐 대리가 되는 거 있는데 시험은 대리 보면 안 되죠. 하지만 출생신고는 대리하셨죠. 그다음에 거기 4번에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비진 의사표시요. 판례는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사인의 공법에서 신고라는 거하고 신청하고 구별을 해놨는데, 뭐 신청이야 법조문 그대로 가면 되는데 신고만 조심하면 돼요. 63페이지 보면 자기 완결적 신고, 수리무 없는 신고, 자체 완성적 신고. 자, 요거 판례하고 또 내용 정리. 특히 건축 신고, 착공 신고, 축주 신고, 원격 평생 교육시설 설치 신고는 자, 반려는 처분이다. 또 요게 좀 요즘에 또 핫하죠. 그러니까 의원 개설 신고는 일반적으로 수리무 없는 신고인데 정신과 의원 개설 신고는 수리무 있는 신고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인 것 같아요. 그것도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64페이지 보면 행위요건적 신고, 수리무 있는 신고.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됐으니까 정리 좀 잘 하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박스로 수리무 있는 신고와 수리무 없는 신고 정리를 해놨는데 요게 이제 넉넉하게 시험 문제
정말 잘 쓰이고 있으니까 정리 끝까지 잘 하시고,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65페이지에는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 자, 이거 수리무 있는 신고로 보자는 게 판례 입장이고, 영업이 허가업인지 특허업인지 이런 거는 가리지 않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학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는 수리무 있는 신고다. 수리가 있어야 된다. 반려가 있으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반드시 암기하시고, 요즘엔 양도인이 소송할 수 있는 경우와 양수인이 소송할 수 있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판례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정리 잘 하세요. 자, 이렇게 해갖고 사인의 얘기를 했으니까 가장 본격적으로 국가행정 요게, 그러면서 먼저 뭐부터 한다? 행정입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행위라는 아주 중요한 형식, 요거 행정행위라는 아주 중요한 형식, 요거 행정입법은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이거는 아유 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핫한 게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그 중에 시행령의 과징금, 최고 한도액 뭐 이런 것들,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는 제재에 관한 처분 기준, 제재에 관한 처리 기준, 별표, 재량준칙 다 같은 표현이잖아. 시행규칙의 별표는 법규성이 없다. 시행령 별표는 법규성이 있으나 다만 그 법 별표에 과징금에 관한 기준이 적혀져 있을 때 그 과징금은 최고한도이다. 이거 정리 좀 하셔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서 요즘에는 또 자 입법부작이란 말하고 행위부작이 자꾸 구별해서 나오잖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행위부작위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나 입법부작위는 행위부작위가 아니잖아. 우리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법이라는 건 대상이 특정되지 않죠. 내용은 특정이 돼 있어도. 하지만 행위라는 건 내용도 특정돼 있고 대상도 특정돼 있잖아요. 그거 참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행위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나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 아니라 헌법 소원을 해서 결국 위헌 결정과 함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면 그러면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 결과까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행정입법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법규명령의 종류라든지 행정규칙의 종류라든지 그런 걸 요즘에는 잘 안 내요. 내도 다 맞출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형식과 실질을 불일치하고 부작위법 확인 소송 요 정도는 자, 그러니까 부작위 입법, 입법 부작위, 행정 입법 부작위 요거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 정확히 좀. 자, 그러면서 행정 입법 부작위는 진정 입법 부작위는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 헌법 소원 대상이면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하고 있다. 완전히 이것까지 전부 다 정리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법규명령에 위임명령, 집행명령 막 구별하면서 원래 위임명령인데 위임에 근거 없어 무효였는데 사후에 위임에 근거 있으면 그때부터 원래 근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근거가 사라지면 또 그때부터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간혹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자 한마디로 뭐가 많이 나온다?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물론 위임입법, 위임명령 이것도 중요한 거, 전통적으로 중요한 거.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포괄위임 가능한 건 조례 하나. 원래 조례는 위임이 필요 없어요. 수익적일 때. 침입적인 조례일 때는 위임이 필요하지만 그 위임은 일반적인 법규명령의 위임과 달리 포괄위임이 가능하다. 이런 거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게 71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규칙은 그다음 많이 나오지 않고요. 다만 행정규칙 법규명령. 자, 73페이지 요 정도는 구별하셔야 되는 건데 이건 기본기예요. 기본기. 솔직히 말해서 뭐 심하나 또는 어려운 문제로 나오질 않아요. 자, 중요한 건 74페이지에는 명령과 그러니까 그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그러면서 우리 자, 법규명령인데 별표가 붙은 경우가 있고 행정규칙인데 위임을 통해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라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령이냐 시행령이냐 별표가 붙었을 때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하는 판례 입장을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시행령 별표에 과징금이 써 있으면 최관대이고, 더불어 하나 더 하자면 심화학습으로 시행령 별표에 이행강제금이 써 있으면 어차피 기속이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아요. 그냥 법규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75페이지 암기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입법 통제. 옛날에는 좀 나왔었어요. 뭐 구체적 규범 통제, 추상적 규범 통제. 자, 요게 나중에 보면 무효 취소하고 관련돼서 결국 행정 작용을, 행정 행위를, 국가 행위를 취소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과정에서 그 근거된 규범을 통제한 데서 구체적 규범 통제인데, 요게 나중에 사후에 위헌 무효가 됐을 때 그 위헌 무효가 되기 전에 이미 나온 행정에는 취소 사유, 위헌 무효 이후에 후속 절차 집행하면 무효다. 이게 취소 무효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만의 고유한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뭐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이런 거 107조 2항에 1항에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뭐 이제 3항은 행정심판에 관한 전치라는 근거인데 그런 것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78페이지 행정입법 부작위 이거 판례 명확하게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행정입법에 관한 논의인데 이거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는 거 꼭.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변별력이 갈려요. 왜냐면 공부를 좀 하신 분과 안 하신 분, 정리를 잘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이 여기서 많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행정입법 좀 어려운 파트기도 하다. 소멸시하고 같이. 그 다음에 행정행위 아주 고유한 아주 특별한 국가작용 형식이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공부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행정법 거의 뭐 절반에 차지하는 영역이죠. 행정행위라는 거. 자, 이 녀석하고 반드시 함께 공부를 하면서 구별을 해야 될 게 차분 등이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 20문제에는 반드시 다음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은. 그러면 행정이 효력을 묻는 거예요. 왜? 행정에는 반드시 요걸 데리고 다녀야 돼요. 왜? 행정에는 구속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강제력을 가지려면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법률을 데리고 다니면 이 법률은 뭐야? 성문화돼 있는데 이거 강제력이 있잖아. 이게 강제력이 있다 보니까 요거하고 똑같이 생겼으면 당연히 얘도 강제력이 있겠지. 구속력이 있으니까 이걸 국민에게 나가면 국민은 지켜야 돼 말아야 돼. 꼭 지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권리의무의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법률관계가 된다. 다른 말로 효과가 발생한다. 침입적 수익적. 그래서 이런 행정행위는 반드시 이렇게 갖춰야 될 게 많아요. 입어야 될 게 많아요.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국가작용 형식 중에 가장 특별한 작용 형식이다. 자, 그러니까 법치행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왜? 법률대로 해야 되고 법률이 있어야 되고 법률 유보를 먼저 그런 다음에 법에 반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얘는 좀 엄격히 갖춰야 될 의관 전제하고 진짜 엄격히 해야 되지 막 진짜 추린 있고 막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효과니까 뭐 하는 거야? 야, 얘가 나가려면 법률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법률이 뭐다? 불완전하다. 불비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행위만의 고유한 뭐가 있다?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일단은 뭔데? 강제력이 있다. 구속력이 있다. 이거는 알고. 두 번째는 효력 중에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국가 작용을 해야 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 나올 때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효력이 있다.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미리 정한 효력. 얘는 항상 짧은 기간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기간 내 근데 기간을 넘어서는 순간 뭐다? 더 이상 다투지 마라. 불가쟁력. 이런 거 나오잖아. 행정행위만의 더 아주 좁은 제한된 영역에서 뭐가 생긴다? 불가변력. 그래서 행정행위만의 고유한 특징을 찝어라 그러면 공정력 짧은 얘는 항상 머릿속에 공정력 하면 짧은 기간 머릿속에 따라가야 돼. 그 다음에 법이 없을 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익 달성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죠. 재량이 얼어서 죽겠는데 어떻게 출동해야지. 불가쟁력은 기간 내 싸우랬는데 안 싸웠을 땐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힘이 생긴다.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 어떻게 준사법적 결정으로서 확인 같은 거. 그래서 불가변력. 행정에만의 고유한 특징. 그 다음에 강제력도 있고. 아니 구속력,
지켜야지. 강제력, 음행 확보수단 이런 것들 따라오더라. 이게 행정행위만의 고유한 효력이야.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딱 나오면 특별한 작용 형식. 왜? 이런 효력이 붙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작용이다. 거기다가 국민의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효과까지 일으킨다. 오토마이 아저씨가 학문적으로 정리한 게 행정행위.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분은 쟁송의 필요성. 이 쟁송의 필요성하고 가능성. 제가 그랬잖아. 가능성은 기회, 앞으로 그랬을 텐데 라는 예상, 예측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이 아니라고. 이런 말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찾으셔야지. 필요성과 가능성은 엄연히 다른 말이야. 구제. 필요하다. 그럼 긴급한 거잖아. 근데 이거는 가능성?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엄격히 구분하셔야 돼. 객관식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또 뭐 그냥 졸졸졸 따라서 가능성도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마시고. 개인적 공권 가능성 갖고 안 돼요. 원고적격 가능성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셔야 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국가적용 형식으로서 엄격하게 아주 좁은 의미로. 하지만 처분은 쟁송이 필요하니까 아까 건축신고, 착공신고, 축주신고, 반려, 원격 평생 교육시설 설치신고 반려, 세무조사 결정, 아직 세금 안 나왔어. 정보 수집하는데 사후에 세금 나오고 싸우면 회사 망한다니까. 세무조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흐름을 막고 시작해야지. 물을 막고 시작해야지. 그래 조사를 하지.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막혀. 돈이 안 돌아? 회사 망한다니까. 세금보다 엄청난 피해가 생긴다니까. 그래 미리 싸워라. 세무조사 결정은 처분이다. 이런 취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처분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쟁송을 위해서 필요한 개념으로서 당연히 행정행위 중에서도 침입적 행정의 처분의 상대방은 소송하고 수익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안 하지만 안 나온 때 부작위 또는 음행 심판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부작위 거부 이런 것들은 소송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또 요즘에는 제3자 법상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처분 등은 점점 넓어지는 개념으로서 좀 플러스 알파적 개념이잖아. 행정행위의 플러스 알파적 개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분과 행정행위를 달리 볼까요?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는 처분 등이 될 수 있는 경우고 거기에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기본적인 건 같아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더라.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행정에 관한 그러면 효력 문제까지 그다음에 처분 등에 관한 쟁송할까요? 라는 문제로서 여러분 반드시 두 문제는 들어있어요. 정리 잘해야겠죠. 정리 잘해야죠. 행정입법에 이어서 행정위까지 정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만 여러분 분명히 나중에 이 문제 딱 보는 순간 제 생각 날 거예요. 다음 주 행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무슨 문제라고? 행정위 자체를 묻기도 하지만 효력 문제란 말이야. 물론 행정위 자체에서 허가하고 인가는 무지하게 중요하고 또 기소과 재량도 구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이클, 행정이란 말이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지. 그다음에 처분이란 말이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행정위를 보세요. 여기로 볼 때 침입적인 행정행위, 수익적인 행정행위, 복효적인 행정행위, 효과 있는 행정행위, 효과에 근거해서 침입적인 상대방 소송한다, 수익적 상대방 소송 안 하지만 거부나 부작위 소송한다, 복효적이면 제3자가 소송한다. 뭐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복효적 행정이 그래서 경원관계다, 경업관계다. 여기는 과다 경쟁이란 말이 붙어줘야 돼. 거리 제한이라든지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경원관계는 특허 같은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경업관계는 허가업 같은 걸 얘기하는데 영업상 이익은 보장 안 하는 허가업과 달리 특허업은 보장해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범상 이익이 있다. 하지만 과당 경쟁 거리 제한이 붙는 순간 요구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생하니까 원고적격이 있다. 범상 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제3자 인인관계, 환경이지 환경, 소음. 하지만 우리가 조망권은 없죠. 빚 같은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인접 주민과의 관계. 연탄 공장 소송해야죠. LPG 충전소 인접 주민들 소송하죠. 왜? 자신의 범상 이익을 침해하는 환경상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요즘에는 그런 권리도 있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무슨 환경상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던 걸 지금은 범상 이익으로 승격하는 게 많아요. 이런 게 바로 이 파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법률에 명확하게 불완전하지만 명확하게 써 있으면 기속이라고 하고 법률이 뭘 할지 모르겠어.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면 재량형으로 하고, 과거에는 얘는 사법심사 안 했고 얘는 사법심사 했는데 지금은 둘 다 사법심사 하는 건 왜? 일탈남용 심사한다. 그건 다 그러면서 여러분 입장에서 재량이다 기속이다. 요즘에 문제 나오면 단순히 암기 문제처럼 푸시는데 공익적 요건 다른 말로 뭐다?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럼 대부분 재량이에요. 요 22년도에 나온 것 중에 아주 특이한 점이 나왔단 말이야. 아무 말 없으면 모르겠으면 판례 중에 환경상 그런 말 나오면 전문적 알 수 없다. 그러면 재량으로 가시면 돼요. 그런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 분명히 인근 주민들하고 다툼이 생겨요. 어떤 거? 낙골 시설 생길까 안 생길까? LPG 그다음에 자 주유소 생길까 안 생길까? 연탄 공장 생길까? 당연히 인근 주민들 난리 나겠지. 머리띠 들고 막 생존권 보장해라 막 우리는 살고 싶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원고 적혀 있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을 적에 못 보던 질문이 나왔으면 나의 기본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때 쓰는 키워드가 바로 뭐야? 형질 변경, 산림훼손, 임목벌채, 농지전용 같은 중대한 공익상 사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그다음에 LPG 충전소, 주유소 이런 말 나오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 따라서 법률이 다 써있지 않는다 해도 그런 것까지 다 상정해서 법률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법률에 없는 걸 근거로 해서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이쪽 파트의 주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소가 재량, 특히 재량은 지금 현재 학설은 효과 재량설에. 그러면 요건은 건들 수 없다. 그러면 요건은 어디 가서 여러분 요건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법률 용어 해석이에요. 법률 용어 해석에 관한 최종적 판단 권한자 법원이다. 그러면 요건에 관한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지. 행정청이 한다 해도 쓰질 않거든요. 하지만 효과는 행정청이. 수익적이다? 내가 조금 재량권 할게요. 침익적이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에 써있는 대로 하는 게 기본이다. 자, 다만 복귀적일 땐 답이 없지만 그래도 그게 학설 일반이고 판례는 기속과 재량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재량과 기속을 판단할 때 요건과 효과를 나누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재량과 판단 여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판단 여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요건의 용어 해석을 판단하는 건 사법부가 하는데 청소년 유해 매침을 누가 판단하는 게 더 나을까요? 전문가가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런 청소년 유해 매침을 결정이라든지 용어 해석 관한 문제는 법원보다는 행정청이, 그래서 판단의 여지를 행정청에게 주겠다. 법률 용어 해석 문제를 판단 여지라고 하지 기소과 재량 여지를 아니야. 하지만 판례는 기소과 재량, 재량과 판단 여지를 구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판례 입장에서는 뭐 판단 여지도 재량, 재량도 재량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설적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에 판단 여지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구별하는 전제로 해서 요건의 판단 여지, 효과의 재량 이런 사이클이 돼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알겠죠? 판례를 묻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요즘에는 기속과 재량 나오면 단순 박스 넣고 다음 중 기속행인 거, 다음 중 재량행인 거.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찾을 권리가 있는데 당연히 소송에서 이겼어. 그럼 다시 원상복구되는 거. 그건 기속이에요. 아니, 찔렀는데 내가 이겼어. 그럼 당연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기속이에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자, 행정청이 해놓고 자기가 취소하는 거, 자기가 처리하는 거. 이거는 공익적 요건을 고려해서 행정청의 숙명이기 때문에 취소하고 철회는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다. 재량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 79페이지부터 여러분들에게 행정행위에 관한 개념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행정의 개념 그닥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81페이지에는 기속, 재량, 판단 여지라는 말. 기속과 재량은 효과에서, 그다음에 판단 여지는 요건에서. 요 사이클이 있을 때만 판단 여지를 논의하는 거야. 재량과 판단 여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런 논의 1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그렇게 재량이다 아니다 라고 해서 한 번 더 정리하게 해가지고 자, 재량과 기속, 특히 요즘에는 재량 영역에서도 일반 원칙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이 일반 원칙 지켜 부하자 재량 행사청구권, 재량형으로 수출 그러면 반드시 특정일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 청구권, 둘 다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코멘트를 줘야겠지요. 그래서 단순 암기 문제로 82페이지에는 기속과 재량은 좀 암기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암기하시나요? 공부 어느 정도 하시면 특허는 재량밖에 없다. 인간 원칙 재량이다. 예외적으로 이사회 토지거래 허가 관리처분 계획안에 인감한 기속이다. 이거 대부분 암기하지 않나요? 확인과 공증은 기속이다. 뭐 이런 것들. 허가는 기속인데 예외적으로 예외적 승인은 재량이다. 이거 웬만하면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다 정리하셔서 암기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특별하게 그건 암기하셔야죠. 그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형질 변경, 산림훼손, 임목벌채, 농지전용, 건축허가고 붙어있으면 재량으로 바뀐다는 거. 자, 그러면 84페이지 불확정 개념에 관한 문제는 요건,
자, 법률 용어 해석에 관한 논의지 기소가 재량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더 알아보기 해가지고 자, 이거는 제가 판소에서 많이 쓰거나 좀 중요하다고 하는 판례를 좀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일탈남용인 거, 일탈남용이 아닌 거 대부분보다 일반 원칙하고 관련된 판례들이기 때문에 자, 잘 보시면 아마 대부분 이해하실 거예요. 다단계 행정결정 그러면 대부분 이거 쓰는 영역이 한정적이에요. 다단계 행정결정은요. 복잡하고 대단히 규모의 큰 공익사업을 할 때 한 번에 결정을 해버리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투자됐는데. 그래서 단계별로 쪼개서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고 왜 많은 과학기술을 반영할 수 있고 그때그때마다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그 큰 덩어리를 결정하기보다는 그래서 다단계 행정결정은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행정계획 같은 거, 주택사업계획 승인 같은 대단위 사업을 할 적에만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판례도 봐요. 원자력발전소, 주택사업계획 승인, 행정계획 대부분 판례가 여기에만 국한돼 있어요. 눈치 못 채셨나요? 그래서 다단계 행정결정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머릿속에 갖고 그러면서 요건만 쪼갠다. 사전결정, 예비결정. 요건의 효과까지 부여해서 쪼갠다. 여러 개로 단계로 나누는 거. 그래서 자, 부분어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야, 쪼갤 수가 없어. 징계가 나올 때까지는 징계를 임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징계를 대신해서 임시적 결정으로서 가행정행위. 지기했지. 아이 뭐 이게 뭐 많이 나오는 영역이겠어. 아주 제한적인 한정적인 영역에서만 쓰는 거고 다단계 행정결정은 전부 다 처분해요. 쪼개긴 했어도 전국적인 어떤 의미는 담고 있어요. 부분만이라도. 다만 전국적 처분이 나오면 쪼갠 건 굳이 다툴 필요가 없지. 어차피 부품이었으니까. 그래서 전국적 처분을 다투면 되는데 다른 건 다 흡수소멸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직계제하고 징계는 직계제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흡수소멸되면 안 돼요. 대체된다. 이런 것만 판례는 좀 정리 잘 해놓으셔야죠. 그래서 86페이지 정리를 해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행위.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행위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행위는 법률에 따라서 나와야 되니까 법률에 합치하는. 그래서 법률 행위죠. 행정행위. 이렇게 말을 쓴다고. 법률에 합치하는. 법률 합치하는 행위로서. 행정행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법률적 행정이 뭐야?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제 맘 아시죠? 라고 했을 때는 제 뜻과 의사를 반영할 수 있으면 그러면 법률적 행정이. 아이 배달 메뉴 와서 꽃 배달 왔어요? 그럼 꽃 배달 하시는 분이 제 맘 아시죠? 뭔 얘기야? 걔는 전달만 하는 거잖아. 이미 정해진 효과를. 그럴 때는 뭐다? 다 전달하는 사람, 행위하는 사람의 의사표시가 무관하다. 효과는 미리 정해져 있다. 그걸 뭐라 한다? 준법률적 행정이. 그럼 왜 미리 정해놓을까요?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작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뭐가 효과가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라면 미리 정해놓고 너는 효과를 주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도 효과는 있잖아. 그 대부분 뭐냐면 각종 문서 발급 또는 장부상 기재 이러면 전 국민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받으면 그 효과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발급할 때 그 공무원에 의해서 그 효과가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있는 영역이 많겠어요? 별로 없죠. 그래서 준법률적 행정이 뭐뭐 있어?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원래는 각종 기재 발급 또는 기재 발급 딱 두 가지 확인, 공증밖에 없었는데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통지가 사전 통지 아니고 사후 통지 아니고 그 자체가 계고장, 독촉장, 압류장 자 장래 뭔가 불안을 미리 예고적 성질을 갖긴 해도 그 자체가 처분이다. 사전 통지 말고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는 처분 아니잖아. 이미 처분이 끝난 나온 사후적 절차에 불과한 사후 통지도 처분 아니잖아. 그 다음에 수리 의무 있는 신고에서 신고. 수리의 신고는 사인이 하는 거고 수리가 행정청이 하는 거니까 수리 의무 있는 신고에서 수리가 효과가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다? 자, 누가 무슨 업을 해도 뭐라고 그랬어? 아까 수리 의무 있는 신고. 앞에 업이 허가업이든 특허업이든 수리업이든 신고에 의해서 수리까지 있으면 뭐다? 그러면 양도인권 뭐가 되든 사라지고 양수인권 새롭게 생기는 거. 그럼 뭐가 되든 그러니까 행정처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정해놨다. 그래서 수리 의무 있는 신고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자 이렇게 행정이 특히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면 정확하게 법률행위적 행정이 중 명령적 행정에서 허가
법률의적 행정이 중 형성적 행정에서 인가. 그 다음에 준법률의적 행정으로서 공증과 확인, 구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공증은 이미 확정된 사실을 사후에 공적인 증명을 하기 때문에 권리의 변동은 없어 처분이 아니야. 하지만 최근에 지목 변경 신청 반려, 토지 분할 신청 반려,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 반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외우자면 상표권 재등록 신청 반려 나오면 이야 처분이다. 이거는 암기하셔야죠.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게 좀 선별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처분하고 행정위는 늘 숙명입니다. 항상 문제 나오고요. 특히 행정행위 종류 중에 법률의적 행정행위와 준 법률의적 행정행위 얘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수리의무 있는 신고, 계고장, 독촉장, 압류 같은 거 사전 통지 말고 사후 통지 말고 두 개 전통적으로 중요하죠. 확인, 공적인 판단, 다툼을 전제로 한다. 공증,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한 공적인 증명에 불과하다. 처분성 인정하지 않는데 그 중에 처분성이 인정되는 판례는 와우 중요. 이거 암기하시라고. 지목 변경 신청, 토지 분할 신청, 건축물 용도 변경, 건축 대장 신청 반려 또는 마지막 상표권 재등록 등록 신청 반려 4개. 이거 암기 빵빵빵.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확인은 준사법적 판단으로서 아까 불가변력이 생긴다. 요게. 모든 영역 아니잖아. 직권 취소, 행정심판 재결, 시험 합격자 결정.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 두 개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법률의적 행정행위 안에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아니 명령을 했으면 이행해야 돼 말아야 돼? 이행해야지. 이행 안 하면 불이행하면. 그러면 제재나 강제는 여기서 쓰는 말이고 형성적 행정은 신청을 전제로 하는데 신청이 없으면 무효지. 여기다 대고 제재나 강제 얘기하면 공부를 잘못했네. 제재나 강제는 여기. 그러니까 나중에 의무의 확보수단은 뭘 전제로 한다? 명령적 행위 또는 법에 의한 명령. 알겠죠? 그걸 불이행했을 때 그때 가서 막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즉시강제, 행정벌 빡! 이거는 제재나 강제를 대상으로 전제로 한 거고 불이행했을 때 이거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 문제잖아. 따라서 명령적 행정위를 불이행했어 또는 명령적 행정위를 이행하는 과정의 사법상 법률관계의 효력에는 명령적 행정위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 효력이 아니라니까. 명령을 했으니까 다 이행을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나 제재를 때리는 거지.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법상 행위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니까.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기에 대표 선수 하명에 이어서 이 하명을 해제해주는 허가 면제. 형성적 행정의 대표 선수. 자, 희소한 자원의 재분배 특허. 새로운 지위, 권한. 새로운이란 말이 나와야 돼. 권한, 지위, 권한. 지위, 권한, 효력을 형성. 그러면 특허. 새로운 지위가 아니라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인 법률 관계가 있어야 돼.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 행위에 뭘 승인을 해줌으로써 뭐라는 거야? 효력을 완성. 그러니까 승인 자체는 이 대상인 법률관계 내용에서는 돈터치. 그러니까 수정인가란 말을 하면 안 되죠. 얘는 그냥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적. 보충이니까 대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대상을 전제로 하는, 이렇게 전제로 하는, 승인하는 인가. 자, 제3장애를 대신하는 대리.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 문제 아주 단골 정말 중요 허가 인가 요즘에 뜨는 거 반드시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아니면 두 문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자, 허가를 뭐라 그래? 자연적 자유의 회복. 다른 말로 부작위 의무에 금지를 해놓은 이 같은 말이죠.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 하지마를 해제. 왜 해제해줘야 돼?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자, 원래 운전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금지 의무를 빡! 그래놓고 18살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신체검사 다 통과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운전면허 팍! 그게 바로 허가지. 하지만 그 자연적 자유, 원래 운전할 수 있는 자유가 묶였다가 풀리는 거니까 권리 확장은 없고요. 다만 예외적 승인은 다 안 돼. 걸리면 제재받거든. 근데 아유 마약, 자 사기 임박하고 고통이 극심한데 진통제는 안 들고 치료약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통제라도 마약이라도 줘야지. 예외적 승인. 예외적 승인. 그래서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된 시설물의 허가. 이거 예외적 승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재량 허가하고 기속 재량 허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재량 허가가 있고 기속 재량 허가가 있고. 자, 기속 재량은 재량이 아니라 기속으로 봐야 되는 게 원칙이고 다만 형질 변경, 산림훼손, 인목벌체, 농지조정, 재량으로 바뀌는 이런. 얘는 변신 로봇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변신 로봇 아니야. 원래부터 재량이야. 예의적 승인. 자, 원래 기속에는 부관을 못 붙이는데 뭐예요? 법률 요건 충족 부관? 기한. 부당하게 짧으면 갱신기한. 그러면 갱신기한 내 신청을 해줘야지. 갱신기한 넘어서면 새로운. 알겠죠? 동일성이 깨진다. 뭐 이건 기본 아닌가요? 대부분 정리 잘 하셨죠? 자, 거기다가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타법상 허가는 없죠? 금지는 해제 주지 않는데 요즘에 뜨는 거야. 인허가 의제. 자, 인허가 의제 제도를요. 허가편에서 설명하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솔직히 인허가 의제 제도 자체는 허가업을 할 때도 특허업을 할 때도 인가업을 할 때도 인가업을 할 때라도 또는 수리업을 모든 관계없다니까. 모든 관계없다니까. 근데 뭐가 따라온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원래 수리무 없는 신고인데 뭐가 따라오면 의제되면 수리무 있는 신고로 바뀌고. 왜? 의제되는 사항은 검토해 줘야 되니까. 내부 협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근데 이 인허가 의제가 전부 인허가 의제가 있고 일부 인허가 의제. 요즘에 요게 뜨고 있단 말이야. 일부. 요거. 판례가 많지 않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또는 건축법상 주택 재개발 계획 승인 같은 거 이런 것들. 판례가 많지 않아. 뭐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뭐 미군 주둔에 관한 주둔 지역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그것도 있었는데 그건 뭐 일반적인 판례는 아니니까. 그래서 요 두 주택사업계획 승인 판례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관한 판례에서 전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받아서 먼저 출발하고 일부 받은 것 중에 의제되는 것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제된 것과 싸울 수 있는 일부 인허가 제도가 핫합니다. 전부 인허가 제도는 그냥 전부 인허가는 항상 주된. 그래서 창구를 단위라 이거 구별하셔야죠. 그러면서 인가에서 중요한 건 뭐야? 재개발 사업할 때 자, 조합을 설립하느냐, 그 지역 주민이 직접 하느냐. 조합 설립할 때 인가는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 어떤 법? 도시 및 주거 정비 사업 법. 주택법. 노노노노노. 자동차 정비법. 노노노노노. 그건 안 돼. 도시 및 주거 정비 사업법. 근데 도시 및 주거 정비 사업법인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그 지역 주민이 직접 그러면 조합 설립 승인이라는 말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처분 계획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때 승인은 또 누구나 해도 인가. 보충적 인가. 외워야지.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하라고 제가 87페이지부터 자, 허가 88페이지 특히 허가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특히 이제 허가는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수적 요건은 아니지만 허가 요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 기속행위인데 제가 그랬죠. 형질 변경, 산림훼손, 인목불체, 농지조정 중대한 공사상 필요가 있으면 법에 없는 요건을 들어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기속재량 허가라는 게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허가 효과 이전성인데 항상 그래요. 대물적,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대인적 안 된다. 대물적 된다. 혼합적 승인받아라. 자, 인허가 의제제도. 그래서 허가편에서 좀 설명하기 좋아서 여기다 붙여놨으니까 이건 허가에만 쓴다 그러지 마시고요. 90페이지에 있는 인허가 의제제도는 별표 빵빵빵. 정말 시험 문제 요즘에 핫합니다. 특히 전부 인허가 의제제도하고 3번의 일부, 부분 인허가 의제제도 분명히 갈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번 판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사업계획 승인 같은 거라든지 또는 주택사업
자, 아까 건축법상 사업계획 승인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해갖고 정리 잘하세요. 요즘에 핫한 거니까요. 그래서 1, 2번 판례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판례고요. 나머지는 전부 인허가 의제 제도 같은 거. 6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자, 부분 인허가 의제 제도 판례고. 자, 허가의 갱신. 요즘에 허가는 기속이 있으니까 부관을 못 붙이지만 법률 요건 충족 부관 기한은 붙일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외적 승인, 재량 허가. 그다음에 특허는 뭐 솔직히 말해서 하명하고 비교해서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 영역은 아니고요. 인가가 중요하죠. 우리 94페이지 보면 인가, 보충적 행위. 특히 인가 중에 특허로 구분되는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법,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안의 승인까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대충 정리하면 큰 코 다칩니다. 96페이지 판례 잘 정리하시고요. 대리 같은 건 잘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준법률적 행정에서 확인하고 공증, 판례 이런 것들은 구별하시고 특히 공증 사용제 아시죠? 기속, 그러니까 공증이나 확인이나 기속이지만 특히 공증 사용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 인정하는 건 암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98페이지 암기할 공증 반드시 정리. 자, 수리무 있는 신고에서 수리다. 뭐 통지는 사전 통지 빠시시고 사후 통지도 안 된다라는 거 구별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행정 행위, 그다음에 부관 이렇게 갖고 정리하시면 아마 행정행위의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부관은 뭐 하는 거예요? 행정위가 있어야만 소용이 되는 거. 그래서 행정위가 없으면 부관도 의미가 없죠. 행정위가 사라지면 부관은 별도의 행위 없이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그걸 부종성이라고 하죠. 부관의 종류 크게 나눠서 부담, 기타 부관. 이건 너무나 유명하다. 부관 나오면 대부분 안 틀려요. 왜? 내용이 한정적인데 올해 정말 많은 판례, 많은 시험에서 요즘에 가장 부관에서 어려운 판례라고 하는 뭐예요? 부관이 부담일 때 의무 부과. 그럼 이행을 해야지.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법상 계약을 맺었어. 근데 나중에 부담이 사라진 거지. 그럼 사법상 계약은 붕 뜬 거잖아. 이유 없이 한 거잖아. 그럴 때 뭐 한다? 사법상 계약이 부담이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아니에요.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계약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만 제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아니에요. 라고 해서 요게 특히 요즘에 아주 어려운 판례란 말이야. 민사소송 갔어. 근데 뭘 소송한다? 아니, 부담이 사라졌으니까 나는 저게 있는 줄 알고 했죠? 라고 하면 차고 취소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민사소송에서. 그러면 차고 취소를 민사소송에서 주장하려면 부담이 사라지고 나서 오셔야 돼. 부담이 사라진다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민사소송 가셨는데 세상에 민사소송 갔는데 부담이 사라져야만 차고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차고 취소할 때는 부담이 무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면 안 받아줘. 이게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 아주 어려운 건데 그러면 나머지 기타 부관은 솔직히 말해서 요건 또는 어떤 의미만을 좀 잘 정리하시면 되고 부담만 소송하고 부담만 취소하고 부담만 강제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는 독립적으로 소송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취소하든가 행정청을 찾아가서 신청 거부하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해결한다. 자, 그렇게 보시고 뭐 부담의 한계 아까 부관 얘기한 부담 결부 금지원칙 하면서 잘 말씀드렸고요. 특히 부관이 행정기본법에 근거를 주면서 특히 행정기본법에 사후 부관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었어요. 명동 사정이 있으면 간다. 그래서 법률의 근거를 또는 상대방 동의 또는 사전 변경 필요한 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는데 판례는 명유동사 유보한 경우까지 추가돼서 그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 부관의 변경 추가가 가능하다. 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 차고 취소 소송은 106페이지에 판례로 정리해놨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행정이에요. 부관 파트였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심업을 가다듬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행정의 효력, 취소, 무효, 철회. 자, 그 다음에 하자, 승계, 치유, 전환. 이러면 이제 행정의 파트가 완전히 근데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게 다 끝나죠. 그래서 이제 개별 법령에 의해서 행정절차법, 그다음에 공공기관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대부분의 교재가 있는 상권이라고 하죠. 이 범위까지. 그래서 1, 2, 3 파트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